98쪽이야. 98쪽.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일단 과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문단강 코드를 봤어.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글 전체를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특강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보지 않은 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지 않은 거지. 그 전까지 질문을 어떻게 읽고 처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OX 문제, 맞은 틀린 문제를 통해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OX 문제들은 다른 어떤 기류가 들어간 게 아니야. 단순하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한 것. 그리고 가끔 추론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거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 혹은 긴 지문의 문제를 풀 때 접하게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준 과제를 통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지문씩만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다 4주치까지 준비해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번에 달라들거든. 하다 보면 막 2, 3일 지날 수도 있잖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지난 2, 3일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어는 뭐 하루 이틀 쉬어도 좋습니다. 다만 밀린 거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내가 많은 양을 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국어 숙제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그날 분량 밀린 거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아. 이제 글 전체를 보는데 글 전체나 문단간을 보는 거랑 방식은 똑같은 거야. 다만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 그리고 한 문단 한 문단 읽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줬던 거 98쪽. 일단 이 글의 구조는 어렵지가 않았을 게,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읽고 왔으니까 심신 이원론, 그렇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이 마지막 문단 처리가 중요했어. 다섯 번째 문단 처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동일론, 곧 심신일원론이 나와. 그러면 심신일원론이 여기 네 번째 문단에, 여기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위치하는지, 4번, 5번 중에서 이 마지막 문단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지? 읽었다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알려주잖아. 1, 2, 3 순서대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을 1, 2, 3 밑에다가 둘지 아니면 심신 2번론과 같은 위치에 둘지. 됐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의 생리가 유지가 되고, 저희 꼬맹이들에게는 고데기도 사줄 수 있고, 닌텐도 스위치도 사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축을 해야 우리 또 은행인 씨는 다 이렇게 경제를 들고 드는 거야. 어째?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야, 하나. 다시, 지금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마지막 문제는 여기에 둘지, 여기에 둘지, 이거를 따져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보겠습니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분된다, 이거입니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거. 그럴 때 여기 정신 나왔어. 그러면 어떤 게 앞으로 이제 그래서 물질과 육체가 같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내용 자체가 어때?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랑 육체적인 것도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계속.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면 하지만이 나왔어. 하지만은 안 문자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앞에서는 구분되는 것 나왔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지금 구분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반대된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구분되지만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되지만 연결된다. 계속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요거를 보는 순간 지금 위가 텅 비었다는 얘기는 이건 구체적인 사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은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확인만 해주면 되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볼게. 위가 텅 비어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위가 텅 비어있으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건 알겠어. 그럼 위가 텅 비어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야? 정신적 고통이라 이건 무슨 사건이야? 그래? 정신적 사건. 아니,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첫 번째 문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 있는 나온 내용이랑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유체적인 같은 게 있어. 정신 유체적인 게 우리는 구분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구체적 사례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건 정신적인 거, 어떤 건 유체적인 걸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통장에 잔고가 늘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은 왜 정신적 사건이야? 그러면 위가 텅 비어 있다는 건 뭐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유체적인 걸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서 지금 봐봐.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됐어. 이제 어떤 거와 연결이 되면 되는 거냐면 하나는 구분되는 것, 하나는 연결되는 것.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되지. 그게 지금 구체적 사례의 특징인 거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봅니다.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는 정신이야, 육체야? 그렇지, 정신. 가슴이 느끼면, 봐봐. 이거 조건이지. 이래야 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게 인과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이그저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하라고. 뭐야, 이거? 어떤 거? 이 그런이 지시하는 거. 그가 지시하는 의미. 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 그런 것이 뭘 의미해? 지금 앞에서 연결이 되잖아. 지난 시간까지 무슨 3월 달인데? 아니, 지난번에 잘했던 것은 왜 오늘은 왜 이러지? 봐봐. 지금 하나씩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에서의 앞부분에서의 내용 별거 없었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구분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게 다였어. 그리고 구체적 상황이 나왔단 말이야.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이거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 구체적 상황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위가 텅 비어 있는 건 육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두려움은 정신, 가슴이 더 빨리 뛰는 건 이제 몸에 그렇지, 육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물질, 정신 이렇게 연결이 된 거냐? 남은 내용은 뭐야? 연결이 어딨어? 구분이 되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다로 나머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런 등이 그런 예.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한 사실은 면이야.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인과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그런이 지시하는 의미는 그렇지, 연결되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아주 뭔가는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긴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았어. 그러면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가 됐어야 이 부분을 잘 읽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어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소용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 이거 이질 무슨 뜻이야, 이질? 그렇지, 다른 거. 관련성. 그렇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질성은 위에 나오는 내용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구분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동안 세 번 내내 아무 의미 없니? 없지. 했던 얘기 또 바꿔서 하고. 그런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 쉽지 않다. 그럼 뭐가 추가가 된 거야? 조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이는 거고. 다시. 기본적으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를 따져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이원론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쭉 얘기했던 것이 뭐와 관련된다는 얘기인 거니? 그렇지, 심신이원론과 관련되는 거고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거인 거죠. 심신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 구분되는 건 알겠어. 서로 다른 정신적 육체적. 그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면 이 다양함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심신이원론에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한 예인지를 큰 틀을 잡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은 뭔가 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문장 단위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된다고.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해준다면 정신, 육체, 여기 이질, 관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집에서 보는 것처럼 막 다듬은 글, 하나의 완결된 문장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 지금 쓰기 수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에서의 평가는 읽고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혹시 우리 겨울방학 때도 다시 만나서 수업을 한다면 그때는 숙제를 안 해온 친구를 여기 앉히겠습니다. 여기 앉혀서 여기 책상에 들어서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이렇게 딱 소리를 내면 딱 나와서 칠판을 치는 거죠. 화이트보드 쓰는 곳이 많아서 분필은 잘 지워져. 그냥 그렇게 쓱 하면 지워지는데 이거는 힘을 빡빡 줘야 돼. 다시 운동해야 돼. 칠판을 지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10년 전에는 애들을 때리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애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사랑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내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수업만 해야겠어. 두 번째 문장. 먼저 보면 무조건 동그라미 1이야. 그리고 먼저를 보면 왜 동그라미 1이냐면 먼저가 나왔으니까 못 읽겠어. 그렇지, 다음도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이는 상호작용론은 위가 텅 비어 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봤던 것이 심신이원론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 그렇지,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라고 반응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만 표시하고 표시할 게 없지. 앞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러나
그다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이 공간을 차지한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상호 작용로의 개념 맞지?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지. 개념과 한계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호 작용을 됐어?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 이에 비해 평행론은 이번에는 이에 비해 평행론 나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이제 평행론이 되겠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이 둘의 뭘 잡아야 돼?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지금 표가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얘에 적용될 수 있고 얘에 적용될 수 있고 얘에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뭐가 돼?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봅니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이걸 보면서 뭐야? 저 위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완전 뭐야? 그렇지. 완전 반대네. 앞에서는 서로 인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이거 주의해야겠다.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 사건대로 그 다음에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성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행론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의 공통점은? 그렇지. 인과관계. 그런데 차이점은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가 다르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정신적인 것이 육체가 정신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정신끼리 육체끼리.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는 지금 이제 앞에서는 평행론의 개념 확인했고 그러면서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 거야? 그렇지. 평행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기평행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과학이나 기술은 아니야. 과학이라는 기술은 아닌데 나머지 지문에서는 나름대로 그 개념을 지을 때 개념과 관련해서 명칭을 이름을 짓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이해의 측면이다. 이것까지 개념 잡았어? 그런데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은 없지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평행론인 거구나 라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에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봐봐. 지금 새로 여기까지. 지금 떡새 표시한 부분은 이 평행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니? 없지. 아니 지금 이게 왜 나와? 평행론에서는 그래 육체적 사건 따로 정신적 사건 따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지. 물질적 사건의 원인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좋은 독자라면, 잘 읽는 우수한 독자라면 지금 앞에서 상호작용론의 한계가 제시가 됐지. 상호작용론의 한계가 뭐였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단 말이야. 지금 여기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그러니까 한 물질 세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지. 앞에서는 문제가 뭐였는데 서로 다른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에서 의문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안 미친다는 거야. 안 미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제시했던 예진아 앞에서 제시했던 상호작용론의 한계를 어떻게 한 거야? 한계를 해결해 주는 거야. 다시 봐봐. 이거는 이제 패턴화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신이원론에 대해 설명하는데 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대. 그런데 첫 번째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개념에 한계가 나타난 거야. 그럼 그 다음 개념을 생각해봐.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개념이 의미가 있니 없니?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이제 구조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심신이원론을 설명을 하는데 심신이원은 다양한 게 있대. 다양한 게 있어서 다양한 걸 끝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앞에서 뭘 얘기했어? 이것이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계점 같이 얘기해주자.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이 나왔어. 다른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 수정 보완해야지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한계가 안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 그냥 나열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앞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글을 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이걸 이제 패턴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앞에서 먼저 한계가 나왔네. 그럼 그 다음에도 그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봐봐.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행론에서 끝났다고 치자. 그러면 평행론을 뒤에 얘기해서 앞에 상호작용론에는 한계점을 제시해줬고 그럼 평행론은 얘를 수정 보완하면서 끝내야 얘가 평행론에 대한 평행론이 갖고 있는 가치, 의의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글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마지막 거는. 뭐? 얘가 문제 있었는데 얘도 문제 있어서 끝났어. 그럼 어쩌라고? 그럼 결국에 이로 문제 있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끝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한계를 지적했어? 그럼 이 한계를 여기서 보완하고 이 글이 끝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한계점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보완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부러라도 연결할 거 아니야.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뭐야?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지.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은 놈이 왜 일어나겠어? 요 부분.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아. 한계 제시가 됐어. 그럼 얘도 세 번째 것도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수정 보완해주고 혹시라도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하면 얘도 뭐가 있겠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평행론의 개념과 한계 이렇게 정리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호작용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이야. 이번에는 부수현상론이래.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앞에 있는 두 개와의 공통점 차이점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있지. 평행론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거 잡아야겠네.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육체적 사건에 영향받는 거잖아.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면 이거는 사실 평행론과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보다는 어떤 것과 상호작용론과의 공통점 차이점이 더 눈에 띄네. 왜냐면 상호작용론은 뭐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받냐? 육체적인 게 정신적인 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를 상호작용론을 떠올려줬으면 글을 잘 읽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만 아니. 그리고 얘는 불가능. 이렇게 해주면 시각적으로 더 알기가 쉽겠죠. 두 가지 상식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부수현상론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요거는 추가된 내용이지. 앞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추가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그럼 정신적 사건은 앞에 평행론하고 유사한 점이 이거.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고 육체적 사건이 일어날 때 정신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수현상,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가? 정신적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확인하는 거라고 해서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앞에서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처음에 개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어? 육체적 사건의 특징을 얘기해준 거잖아.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앞에는 뭐 얘기한 거냐면 육체적 사건 얘기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정신적 사건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신적 사건이 미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에서 부수현상을 알아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도 구분이 돼야겠지.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한계. 그러면 잠깐. 아까 여기에서 지금 평행론을 보완해줄 게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 보완해주는 게 뭐니? 평행론의 문제가 뭐였어? 그렇지. 아니 영향 같은데 왜 얘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했던 거야. 그걸 얘가 뭘로 설명한 거야? 어떻게 설명한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정신적 사건도 일어나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도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앞에서의 문제점 평행론은 얘 따로 했었지? 그런데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에 대응하는 육체적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게 서로 관련된데 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걸 지적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바꿔서 그런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이 정신적 사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체적 사건도 일으켜. 됐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 정신적인 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걔는 왜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됐습니까? 다시 우리 큰 틀 생각해봐. 처음에 한계 제시해주고 그 다음 개념은 한계를 보완해주고 그런데 한계가 또 나왔으니까 보완 한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지금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보완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논술 수업을 하진 않지만 논술 수업을 할 때 전제가 있어. 전제. 논술은 내가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먹는 놈이 많이 싼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읽느냐? 이런 글들을 읽는 거죠. 이렇게 완결성이 있는, 구조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국어에서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는 기본 소양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 글이고 어떻게 써야 독자를 배려할 수 있는 글인지가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큰 틀, 구조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문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부수 현상은 똑같아. 개념과 한계.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위에 있는 평행론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무언가 결론이 나와야 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 몇 가지 딱 봤을 때 이거 여기까지 딱 보면 뭐가 생각들어야 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심신, 이원론 모두 각자의 문제점이 복잡한다. 이거 친절하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첫 번째 문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한 사건 동일론 곧 심신일원론이 제기가 됩니다. 모두 문제래. 그래서 새로운 관점인 거지.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다시 1번에 여기 1번에 위치하는 건지 2번에 위치하는 건지 지금 다섯 번째 5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일론 혹은 심신일원론은 여기인지 여기인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지 2번이지. 더군다나 개념을 봐봐. 개념 얘는 심자가 마음 심자라고 신은 몸 심자가 되겠지. 그래야지 정신 유체가 될 테니까 2번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원리가 두 개라는 거야. 1원은 원리가 하나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심신일원론이래. 그 명칭을 보는 순간도 이렇게 돼야지. 다시 지금 이 심신일원론 곧 동일론이 2번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글의 구조상 마지막에서 모두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큰 틀에 대한 관점을 새로운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명칭 심신일원론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2번에 위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봤던 정신적 사건 뭐였어? 위가 텅 비었으면 뭘 느끼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걸 고통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지막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육체적 사건이죠. 잠깐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꾸 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밝혀짐에 따라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동일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인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다 뭐라는 거야?
육체적인 거다. 이렇게 끝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서는 동일론의 개념 및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심신이원론에서는 문장이 기니까 잘 읽어야 돼요. 심신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아. 그렇지 맞지? 동일론. 동일론은 이렇게 가서 이제 다른 거였어.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얘는 정신적인 게 없거든. 그러니까 구분된다가 틀린 거야. 맞지? 뭐만 존재? 육체적인 거.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틀렸다. 됐습니까? 이제는 틀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행론과 동일론. 평행론과 동일론은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평행론이 뭐였지? 끼리끼리. 그 다음에 동일론은 정신적인 거 없어. 됐어.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다시 한번 더 해줘. 평행론은 뭐였다고? 끼리끼리. 정신적인 건 정신적, 육체적인 건 육체적. 물질적인 건 물질적.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동일론은 정신 없어. 그러니까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맞잖아. 왜냐하면 평행론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부수현상론은 상호작용론, 평행론과 달리 가로치고 건너뛰읍시다.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맞아 틀려? 다시. 부수현상론이야. 지금 이걸 가로를 쳐서 건너뛸 거야.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맞아. 그러면 달리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생각을 해보자. 상호작용론은 그거 뭐였어? 서로 인과관계였지. 평행론은 인과관계 맞아 틀려? 맞지? 어디끼리? 정신적끼리 인과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뒤에 여기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거지. 아니지. 여기 있는 내용도 맞는 거지. 여기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맞음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정신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 이걸 뭐해서 얘기하는 거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신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상호작용론 이렇게 돼야지. 점은 상호작용론과 부수현상론의 공통된 한계이자 문제점. 맞아 틀려? 상호작용론은 맞잖아. 그런데 부수현상론은 뭐였어? 정신적인 게 일을 해 안 해? 일 안 하는 거잖아. 원인이 된다는 거. 여기가 부수현상론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설명이지. 그러니까 얘는 틀림. 됐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서 어떤 거를 이게 몇이야? 53분. 지금 그러면 잠깐 셔터가 딱 정확하게 11시에 시작을 할 거야.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과 비슷한 글을 하나 읽어볼까? 지금과 비슷한 글이 없네. 내가 쉬운 거를 골랐지. 처음에 과제를 하려고.
비슷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되게 생소할 수 있어. 알겠어? 그게 바로 92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92쪽에 있는 질문. 이따가 11시 92쪽에 있는 질문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